안녕하세요. 회생이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이 빨간 딱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단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딱지는 아닙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원의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들어와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에 붙이는 종이 쪼가리인데, 이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은 법원이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면 빚을 못 갚아서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률 용어로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유체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 퇴근했더니 냉장고랑 텔레비전, 컴퓨터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하면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당시 아는 형님 보증을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빚을 못 갚아서 저에게 빚이 넘어왔는데, 보증인인 저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한창 활동하던 때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해 결혼하여 한창 신혼이었는데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창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저처럼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아니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채권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별로 돈이 안 되더라도 빨간 딱지를 채권 추심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회생의 팁 39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 시기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생의 팁 34편 법적 조치 늦추기 편에 자세히 나오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미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한 후에 금지명령을 송달받으면 금지명령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필요한 것, 바로 중지명령입니다. 이 채권자가 예금이나 급여, 유체동산을 압류했어도 중지명령이 나오면 예금이나 급여를 추심해 갈 수 없고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중지명령 참 좋죠? 그런데 중지명령은 그 존재 자체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중지명령은 이 금지명령과 달리 신청하면 거의 100%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이 채권자가 알게 되면 예금, 유체동산 이런데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중지될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채권자도 실익이 없는 압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 나오는 중지명령의 이 존재 때문에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홀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지명령 신청 방법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중지명령은 압류가 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동산 압류조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개시결정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신청서는 저희 카페 아시죠?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에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파란 글씨만 수정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날이면 보통 중지명령이 나와서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채권자는 중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 담당 집행관에게 중지명령 결정문을 팩스로 전달해 주어야 하고,
예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은행에,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에 중지명령 결정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결정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나홀로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이 중지명령 후속 조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지명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혜티 김웅 변호사입니다.